무조건 썬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강한 야당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미디어씨 보니까 배종찬 소장이 배종찬 소장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다니 당신한테 충정의 이야기를 했어. 국민을 믿어야 되지 여당의 특검법 통과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 당신 그거 새겨들어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비상계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비극이죠. 우리 헌정사에.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쭉 반추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적 판단을 못했던 문제가 부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도 결국은 특검 받아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는 그런 이제 후문도 있었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계엄이 촉발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재판 리스크 앞에서는 좀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죠. 이게 고비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동에서 받은 돈 없고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 관련해서 일체 돈 관련된 거 없고 일단 북한을 방문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재판 받으면 돼요. 얼마든지. 사법 제도 내에서. 그리고 국민을 믿으면 돼.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안하지 마십시오. 국민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당에서 재판받으라고 하니까 대통령 돼도 재판받아라.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생각나죠?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오해 살릴 하지 마라. 무슨 재판을 중지시키냐.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야 쓸데없는 거 그 조항 빼라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도 지방선거 이후에 그 시점과 내용을 이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왜 이 재판을 없애려는 법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할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부인 문제로 이렇게 판단을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여전히 재판 리스크라는 수렁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진짜 우리 박영일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저 부중궁궐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은 에이 설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요 이게 용산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들어가면 약간 그 소통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외국 정상과도 만나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협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차원적인 게 아니라 1차원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고 분석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더군다나 또 당권 불안하다라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또 크게 작동할 수 있어요.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상황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선시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남루한 선비의 행색을 하고 이른바 저작거리를 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임금님이 말이야 그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감으로 있는데 아이고 궁궐에서는 막 샤워도 하고 무슨 난리래요. 이걸 듣는 거죠. 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썬소리를 보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진짜 어떤 이 자리도 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역사에서 자신의 재판을 지운 사례가 없어요. 찾아봤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부닥친 적이 있는데 바로 닉슨의 경우에는 존 F 케네디의 이 선거를 지고 나서 추락에 가까웠던 인물이 다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정계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재선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이른바 도청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도청과 관련됐다라는 것이 탄핵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법의 기반을 붕괴시킨 미국은 상권 분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있는 건데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예요. 바로 사법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지우는 것도 사법방해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물론 그 제목이 없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법원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삼았고 탄핵 당한 것이 아니라 리처드 닉슨은 내려옵니다. 하야를 합니다. 이제 하원이 탄핵에 착수를 그렇죠. 하니까 착수를 하니까 오게 되는데 비슷한 사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이 모니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예, 맺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 검사가 와요. 그때 이 공화당이 임명하는 스타 검사가 왔는데 그때도 뭉개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백악관의 인턴인 여성을 이른바 음란한 성추문을 예. 한 거잖아요. 그때 클린턴은 생각합니다. 나를 살릴 사람은 국민이다. 정직하게 이건 이야기하자. 그때 유명한 이야기 부적절한 관계 improper relationship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그때 날려 그래서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수용했죠. 수용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 인정했구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예.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나는 그 사례 공화당의 닉슨과 또 빌 클린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믿어야 될 건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이 됐든 아니면은 대장동이 됐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로부터 뭔가 돈 받은 게 있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뭔가 그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이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서 오더라도 국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거예요. 처벌하지 마라. 왜 이재명 대통령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하지 않았냐. 그리고 국민들이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4년 전에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개정하기 전에는 경찰에서 조사한 그 피신 조서는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네. 검사가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내가 진술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압박받아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례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요. 4년 그렇습니다. 전에. 그래서 지금 박성현 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 뭐 대장동 사건까지 해가지고 한 20여 명을 불러서 청문회 세우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자,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화영이 됐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나는 회유당해서 아니면 내 생각과 달리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검찰에 한 500명 조사했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대북 송금 사건도 15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검사의 회의와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소 취소하려고 한다? 라고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의 조서를 조작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전체 공소를 재판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법학을 부전공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핵심은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100마리가 왔든 면허가 1000마리가 왔든 이게 하등 중요할 게 없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소주 병가리를 했든 말았든 와인 병가리를 했든 하등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핵심은 머니입니다. 어떤 머니? 첫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이 북한에 돈이 넘어갔는지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 이거 확인했어요. 대법원도 확인했고 네, 네. 민주당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네. 국정원도 부인을 못합니다. 아니 북한에 돈이 넘어간 게 조작이라면 그거는 조작이 맞아요. 근데 북한에 돈 넘어갔다니까요. 두 번째 대장동 개발 사건. 아니 남욱, 김만배, 정영학 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은 돈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가 핵심입니다.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돈이 만 원도 받은 게 없는데 1000억이 있다고 말하고 그게 실체가 아니라면 그건 조작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비판 언론을 많이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장관하고 한 1시간가량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엄청난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권력에 중독되는지를 봐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담배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이 다 있지만 이 권력 중독은요. 치료약이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권력자 주변에서 쓴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딱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에 차원이 다른 층위에 사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 중독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경계하는 거라. 근데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경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중요한 것이 뭐 여러분들이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The Tenth Man 10번째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9명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10번째 사람은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네네. 왜 반대하는데 쭉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그게 맞네. 왜냐하면 9명은 이 이스라엘 총리의 입맛에 맞게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조건 선스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레드팀 이야기를 하지만 레드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썬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확 나빠지는 시기가 유경수 여사의 서거 이후입니다. 그렇죠. 왜? 유경수 여사가 썬소리를 했거든요. 유경수 여사만큼 썬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차지철이 말이야 이러면 예 가가 그럼 죽을 신용도 하는 거예요. 김재규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여보시오 그네 아빠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 박영환 앵커도 아시지만 우리가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걸 더 부추긴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김혜경 여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강한 야당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보 오늘 우리 미디어 씨 보니까 배종찬 소장이 배종찬 소장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다니 당신한테 충정의 이야기를 했어. 국민을 믿어야 되지 여당의 이른바 특검법 통과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 당신 그거 새겨들어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달라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막 쓴소리 못합니다. 지사님일 때랑은 달라요. 우리가 국가의 최고봉인 대통령이 되면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외부에서라도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박 앵커 올 시간 돼? 좀 들어와봐. 간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된 거야? 잘못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기 칭찬해주는 기사 끌어다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우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 습관이 그렇습니다. 저를 이제 리서치 업계로 이끌었던 선배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네. 제가 어느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을 좀 더 오래 읽고 있으면 그 선배가 항상 한겨레와 경향을 갖다 줘요. 균형을 잡아라. 이거 읽어. 그리고 공중파도 항상 KBS, MBC, SBS 설사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걸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너무 이게 꼰대 스타일, 라떼 스타일인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학계에 저를 인도한 사부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자네는 그 자가용 타고 다니지 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서 다른 대중들이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버스 타면은 관찰합니다. 뭐 보고 있나, 뭐 읽고 있나, 무슨 표정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어렵지만 대중의 마음을 민심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지만 사실 대통령한테 지거나 하고 사표 쓰고 나온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서 나하고 의견 차이가 난다. 아니면 이 정책을 하는 거는 정말 국익에 해롭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국민 전체 뜻과 배치된다든가 싸우고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아시잖아요. 그럼요. 사관원 이런 분들이 왕한테 아니되옵니다를 외치러 갈 때는 가슴에다 도끼를 그래서 3번 가는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했느냐. 도끼를 꺼내놓고 내 목을 쳐달라. 그게 안 되면 낙향을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낙향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이 자리를 탐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고 오로지 관직을 추구하고 또 무슨 협회장 자리 떨어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네. 우리 박영환 앵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적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뭐냐면 그냥 나는 나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에 바라는 게 있었으면 평론이 굴절이 된다니까요. 굴절이 되죠. 그런데 아실 겁니다. 제가 박영환 앵커의 최고의 명품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아니 저 자식은 왜 늘 뭐 딴소리해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는 왜냐하면 그치. 한결같이 누군가를 이
세워주고 찬양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데이트를 하는 사람은 그래 해야 되는 맞아요. 것이고 저는 무슨 말씀이냐.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전하 죽여주십시오. 소신 죽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낀 사람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됐습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죽이나.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야말로 나라의 보배인 것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한민국에도 아직 박영환과 배종찬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징계를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네요.